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10강으로 끝내는 고전문학 진행하고 있는 강사 신지원입니다. 자, 우리가요, 드디어 이제 10강에 왔습니다. 오늘은요, 고전 운문과 산문, 그동안 배웠던 내용을 모두 모아서 실제 시험장에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 실전 훈련을 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이 복습이 잘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또 연습을 잘 했으면은 오늘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우리가 문제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기쁜 날이죠. 마지막 시간이니까 우리 힘차게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1강부터 9강까지 배운 내용들 모두 모아서 실전 훈련하는 시간이라고 했죠. 자, 우리가 제일 강조했던 게 뭐냐면요. 운문이나 산문이나 어떤 암기하는 지식 말고 문학의 맥락, 작품의 맥락을 잡는 훈련 굉장히 중시했잖아요. 그래서 단어 하나하나에 대한 풀이보다는 전반적인 맥락을 파악하는 그 흐름, 요게 중요하다고 했죠. 요거 파악되면 실제로 중간중간에 있는 단어들 몰라도 해석이 되고 그리고 문제도 풀어나갈 수 있는 그 느낌 우리가 다 가져봤으니까요. 오늘도 역시 그 훈련에 입각해서 우리가 배웠던 방법 그대로 활용하면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우리가 2016학년도 수능 A형 문제를 같이 풀어볼 건데 요때 가에는요 용비어천가가 나왔고요. 이게 두 작품 엮였는데 나에서는요 맹사성의 강호사시가가 나왔습니다. 둘 다 들어는 봤는데 저 이 작품 잘 몰라요. 괜찮죠? 뭐 확인하라고 했어요? 그쵸?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볼게요. 이거죠. 보기부터 보고 최대한 얻을 수 있는 팁 다 얻고 그 다음에 들어가 줘야 되죠. 자, 용비어천가 뭐래요? 새 왕조에 대한 송축, 왕에 대한 권계, 뭔가 권장하고 경계할 것 얘기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요, 단순히 나의 서정적인 문학 작품이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으로 왕명에 따라 신하들이 창작을 했대요. 그래서 궁중의례에서 연행된 작품이라고 합니다. 요게 정치적 목적이라는 게 좀 특이하죠. 자, 그 다음에 강호사시가는요, 정기를 떠난 선비가 강호에서 누리는 개인적 삶을 표현한 작품이다. 아이, 조선시대 사대부 맨날 그러잖아요. 자연 속에서 너는 나의 친구야. 갈매기도 친구, 물이 너무나 좋구나. 달도 나의 친구. 맨날 이런 거 하죠. 자연 속에서 지내는 삶을 굉장히 만족스럽게 얘기한 경우가 많았는데 뭐 그 관련인가 봅니다. 자, 이 두 작품 모두요. 사대부에 의해서 창작이 되었다는 거. 요게 공통점이네요. 사대부들은 수신을 임무로 하는 사와 선비, 관직 수행을 임무로 하는 대부, 즉 선비와 신하라는 선비와 신하 요 두 가지 정체성을 지니고 있었는데 자, 이로 인해서 이 사대부들이 향유한 시가는 정치적인 성격을 띠기도 했다라고 해요. 우리가 용비어천가와 강호사시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내용들 확인을 했습니다. 용비어천가는 의도가 있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지어진 것들, 그리고 강호사시가는요 그냥 개인적인 삶이에요. 나 이 자연에서 너무 좋아 이 얘기죠. 자, 두 작품 다 사대부에 의해서 창작되었다는 거 우리가 사실 확인했으니까 이제 본문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서 보면요.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이 아니밀세, 꽃 좋고 열매 만나니 뭐 워낙에 유명한 거죠.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아니 그칠세, 내가 일어서 바다에 가나니. 설마 이게 정말 뭐 자연 찬양이겠어요? 의미하는 바가 있겠죠. 왜? 이 작품은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창작됐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금 나무와 물이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죠. 바람이 아니 그치고 꽃도 좋고 열매도 많대요. 이 나무 되게 좋은 건데 그러면 여기서 상징하는 바는 어떤 조선 왕조나 왕권을 상징하는 바가 되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잡아주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샘이 깊은 물, 가뭄에 그치지도 않고요. 엄청 좋죠. 조선 농업국가예요. 최고죠. 가뭄에 그치지 않는 물. 자, 그래서 내가 일어서 바다로 간대요. 최고네요. 즉 여기서 나오는 나무나 물, 둘 다 뿌리가 탄탄하고 그리고 어떤 위험 요소, 가뭄이라든가 바람 같은 거에 절대 그치지도 않고 탄탄한 뿌리를 지니고 있죠. 그래서 이 둘 다
정치적인 목적, 즉 왕의 명령으로 인해 지었으니까 적어도 왕 찬양에 관련돼 있겠구나. 이 긍정적인 시어들을 이렇게 잡아주셔야 됩니다. 자, 125장, 이것 역시도 워낙에 유명한 장이긴 한데 천세전에 미리 정하신 한각 북년에 뭘 천세전에 미리 정해요? 좀 오바 좀 했죠? 왜? 왕이 시켰다면서요. 신하가 지었어요. 그러면 기분 좋게 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오바 좀 해봤어요. 미리 이렇게 정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 한각 북령에 누인 계곡, 우리가 인이 예지할 때 그 인이에요. 인이 누적이 돼갖고 이렇게 나라가 열렸대요. 즉,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천세전에 정해졌다. 이런 거 다 말도 안 되는 거긴 한데 왕권에 의해서, 왕에 의해서 지금 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지어졌으니까 개국 초기에 왕권 강화의 목적이 강하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 들어갑니다. 한강 북녘에 이렇게 어진 인 이게 쌓여서 나라가 오픈 이렇게 됐어요. 자, 그래서 복년이 가없다라고, 가없다 끝없다라고 하는데 여기서의 복년은 조선 왕조의 이 운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늘에서 정해진 조선 왕조의 운. 근데 이게요, 개국 초기 얘기하는데 이게 당연히 끝없다라고 얘기해 줘야겠죠. 그래야 왕이 들을 때 기분이 좋을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성신, 성스러운 이 신이 이으셔도요, 경청근민하셔야 더욱 굳으시리이다. 자, 이 천세전이 지금 여기 정해졌고요. 우리나라, 우리 왕조는요, 어진 마음들이 쌓여서 개국이 됐고, 나라가 열렸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 복년, 우리 하늘이 정해준 우리 조선 왕조의 운수는요, 끝이 없어요. 그래서 끝없이 계속되고 왕조인데, 이 나라를요, 이렇게 개국된 나라라고 해도 성신, 성신이 이으셔도, 즉 어떤 성스러운 신이 있는다. 즉 자손도 이렇게 성스러운 사람이 이어도요, 경청근민 하셔야 굳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대단한 나라지만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이어도요, 이렇게 대단한 나라를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이어도 경천근민하라. 즉 하늘을 공경, 천경, 하늘을 공경하고요, 백성을요 섬겨야지, 백성을 부지런히 섬겨야지 이 나라가 더욱더 굳으시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서 지금 뭐예요? 아까 전에 용비어천가 설명 나올 때 뭐라고 했어요? 궁쟁의례에서 연행이 됐는데 송축도 있었고요, 권계도 있었어요. 아까 나무와 물 이런 내용들은요, 요 송축에 가깝죠. 자, 지금 요 내용들 아무리 좋은 나라였고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 이어도 요 경천근민을 안 하면요, 굳어지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즉 권계입니다. 마지막까지 보면 좀 더 확실해지겠죠. 임금아 아소서, 임금아 좀 들어보세요. 이거 잘 알아놔야 돼요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낙수의 사냥가 있어서 조상만 믿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 나온 요 내용이요, 어떤 내용이냐고 한다면은 얘가 중국 하나라 고사입니다. 중국의 하나라 이 태광강이라는 사람이요, 나란 일을 돌보지 않고 맨날 사냥만 갔어요. 왜? 조상이 너무 잘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쫓겨났거든요. 그 예시를 들어주면서 이렇게 낙수의 사냥만 가 있어가지고 조상만 믿고 너 놀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즉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무리 조상이 대단해도요, 조상만 믿고 이렇게 사냥만 가 있으면 안 되겠죠?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요, 요거 권계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요 용비어천가 내용은 크게 앞에 나온 2장은 왕찬양, 즉 송축이고 125장은 이렇게 대단한 나라고 또 이렇게 성스러운 성신이 이어져도요, 경천근민도 해야 되고, 그래 임금 잘 들으세요. 낙수의 사냥 가서 조상만 믿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라고 얘기해 주죠. 고사를 몰랐어도 이 문장 자체가 조상만 믿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아니요 라고 대답이 나와줘야 되니까 당연히 이거는 125장은 권계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 그죠? 우리가 이렇게 용비어천가의 내용을 보기를 통해서 좀 도움을 받아서 해결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 강우사 시간은요, 좀 더 편해요.
강호, 자연에서 사시, 사계절을 보내는 노래거든요. 게다가 우리가 이미 팁을 얻었죠. 되게 편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떤 내용인지 빨리 주제를 한번 파악을 해볼게요. 강호에 봄이 들었어요. 와, 봄이네? 미친 흥이래요. 흥이 난대요. 탕력의 번이 뭔지 몰라도요. 어쨌든 여기에서 금리너를 안주로 하고 있다는데 나쁘지는 않겠죠. 장소가. 그죠? 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연에서 봄인데. 자, 이 몸이 이렇게 한가하옴도 역구는 이셨다. 또 역자거든요. 이 또한 내가 이렇게 한가하게 지내는 것도 이 또한 임금의 은혜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아, 사대부답죠. 사대부의 전형적인 자연 안에서 놀고 있는 요 내용 담고 있네요. 자, 그러면은 그 뒤에도 비슷비슷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또 계절 얘기하면서요. 강호에 여름이 드니 초당에 일이 없대요. 좋겠네요. 자, 그래서 유신한 강파는 보내나니 바람이로다. 유신, 뭔가 믿음이 있는 강파. 강만 가지고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어떤 믿음이 있는 강이래요. 요게 보내니까 바람이 온대요. 여름에 어쨌든 바람 불면 시원하고 좋잖아요. 우리가 보기에서 파악했던 그 내용이요. 전기를 다 떠나서 자연 안에서 누리는 삶 얘기하고 있는데 사대부들이 자연 안에서 보내는 그 심리는요. 우리가 문학사에서 얘기했잖아요. 되게 만족해 한다고. 됐네요. 그러면은 지금 만족한 상태예요. 여름에 바람 부니까 너무 시원하 좋대. 요 얘기구나. 자, 지나갑시다. 가을도 비슷할 것 같죠? 가을이 드니까 고기마다 살쪄 있대요. 최고죠? 이렇게 살이 쪄 있어가지고 자, 그물을 실어서 흘리띄어 던져주고 흘리띄어가 뭔지 몰라도 어쨌든 고기가 포동포동 살이 쪄 있어요. 잡아먹으면 맛있겠어요. 이렇게 던져두고 그물을 내가 이렇게 소일하움도 역구는 이셨다. 자, 지금 이 패턴 파악하셨어요? 한가하고요. 서늘하대요. 바람 불어오니까. 소일을 하고 있대요. 노닥노닥 놀고 있죠. 고기가 통통하게 살쪄갖고 그물 던져서 고기 잡고 있대요. 재밌을 거 아니에요. 이것 또한 임금님 은혜입니다. 좋겠다. 그죠? 자, 사수도 그럼 뻔하겠어요. 또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것 또한 임금님 은혜입니다. 라고 할 거잖아요. 겨울이 들었어요. 눈 깊이가 한자가 넘는다는 걸 보니까 눈이 진짜 많이 내린 것 같은데 삿가사 빗기 쓰고 누역으로 옷을 삼았대요. 자,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이 몸이 춥지 아니하옴도 역구는 이셨다. 너무 뻔하죠. 아주 조선시대 사대부의 전형적인 임금님 덕분이에요. 임금님 사랑이에요 하는 그 내용이잖아요. 너무 쉽게 파악이 됩니다. 그죠? 이 모든 게 전부 다 임금님 덕분이에요. 임금님 최고! 라고 얘기를 하고 있구나 라는 것까지 우리가 파악을 했고요. 이제 가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가에 대한 설명으로 우리가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아줘야 됩니다. 제2장에서는 유사한 자연의 이치가 내포된 두 사례를 나란히 배열하고 있다. 자, 여러분들 프린트한 교재를 좀 같이 봐주세요. 이게 PPT라서 왔다 갔다 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자, 2장에서는 무슨 얘기냐면요. 뿌리 깊은 나무, 샘이 깊은 물 얘기예요. 자, 근데 이거 둘 다 두 가지 사례인데, 그치? 이거 비슷하지 않아요? 그치지 않고 계속 흘러간다 라는 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뭔가 시련에 굴하지 않고 바다로 가고 여기는 꽃도 좋고 열매도 많이 열린다. 요거 유사한 사례 맞죠? 나란히 배열하고 있죠. 지금 우리 적절하지 않는 것 찾는 중이라는 거. 자, 그래서 1번 지나가고 125장에서는 행에 따라 종결어미를 달리하고 있다. 종결어미 문장의 맨 끝을 봐줘야죠. 봅시다. 자, 125장 보니까 믿겠습니까? 구두실이이다. 가업수신이 설령 해석을 못한다고 해도 이걸 고르면 정말 안 되겠죠. 누가 봐도 형태가 다르잖아요. 그죠? 없으시니 구두실이이다. 믿겠습니다. 그냥 이거는 솔직히 초등학생이 와도 끝만 비교해서 이게 같아 달라라고 하면 달라요 라고 얘기할 거죠. 자, 너무나 맞는 얘기니까 지나가고요. 수능에 이렇게 나온다고요. 어렵지 않아요. 자, 제2장과 달리 125장은요. 전원의 수신자, 말을 하고 있는데 내각이 전달하는 말에 수신자를 명시하고 있다? 자, 수신자, 이 말 듣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죠. 125장
확인해 보면요. 임금아 아소서라고 임금을 불러요. 직접. 2장에서는 누구 불러요? 누가 좀 들어? 잘 들어? 이런 얘기 해요? 2장에서? 안 하죠. 그냥 나무랑 물 얘기하고 이게 끝없다. 실현해도 굴하지 않아. 이 얘기만 하지. 여기에서 뭘 누구 부르지를 않잖아요. 자, 그래서 125장 전원의 수신자 명시하는 게 맞죠. 적절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 125장과 달리 제 2장은 한자어를 배제하고 순 우리말의 어감을 살리고 있다. 그렇다면 125장은 한자어가 좀 쓰였다는 얘기겠죠. 제 2장은 한자어가 안 나왔다는 얘기인데 짝 우리 본문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에서요. 2장은요. 가로치고 한자가 나온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125장은 천세 가로치고 누인계곡 가로치고 복량 가로치고 성신 가로치고 계속 나오죠. 한자어 되게 많이 나오네요. 자, 지금 125장에서 한자 많이 쓰였는데 이것과 달리 제2장에서는 진짜 한자어가 배제됐어요. 가로치고 한자어 변기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순 우리말 어감 잘 살려주고 있죠? 아이고 적절해라. 우리가 요거 하나하나 단어 다 뜯어보지 않아도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자, 제2장과 125장 모두 자연현상과 인간의 삶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자, 지금 제2장 한번 볼게요. 2장부터 뿌리 깊은 나무, 샘이 깊은 물 하면서 자, 이게 꼭 나라의 역할하고 대조해서 얘기해주고 있죠. 자, 근데 인간의 삶이 대조가 된다? 지금 여기에서 뿌리 깊은 나무와 샘이 깊은 물은 추정상 왕조일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 왕조가 이렇게 뿌리가 튼튼한 이 자연물들과 동일한 속성을 지니고 있으니 쪽 여기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조선왕조 포레버 이 얘기인데 인간의 삶이 대조적으로 나와 있다라고 한다면요. 여기는 뭐 끊임이 없는데 인간의 삶은 대조적이라고 한다면 인간의 삶은 중간에 자꾸 끊기고 뭔가 실현에 쓰러지고 이런 내용이 나와줘야 되죠. 자연은 끝없고 인간은 대조적이라고 한다면 반대 얘기가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인간의 삶 얘기는 나오지 않아요. 일단 2장이 해당이 안 되니까 누가 봐도 5번이 답인데 그래도 125장 한번 예의상 확인을 해줘야겠죠. 자, 125장 보면요. 여기에서 지금 하는 얘기는 나라가 이렇게 천사전에 미리 정해져서 열렸고 아무리 좋은 사람이 이 나라를 이어받아도 경천근민 하늘을 공경하고 부지런히 일을 해갖고 백성을 섬겨야지 굳어질 거예요. 자, 조상만 믿고 있으면 안 돼요. 어디에서 자연현상과 대조를 해요? 그런 얘기 안 했어요. 간단하죠. 제가 앞에서 이 내용 파악할 때 막 까다롭게 하나하나 안 봤잖아요. 단어들을. 큰 맥락만 잡았죠. 근데 이렇게 풀리잖아요. 이게 수능이에요. 여러분들이 너무 막 뭘 다 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담을 가지지 않아도 되는 게 바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이 뒤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보기는요. 좀 참신한 문제죠. 나의 글쓴이가 창작을 위해서 세운 계획이래요. 공통적으로 반영된 걸 골라줘야 됩니다. 자, 각수 초장의 전반부에는 계절적 배경을 제시한다. 그래서 시상의 단서를 드러낸다.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면서 찾았었잖아요. 그죠? 그 봄에는 이러니까 너무 좋아요. 여름에 이렇게 해서 바람 부니까 아이 시원해. 너무나 잘 나왔는데. 자, 그럼 일단 기억이 확실히 맞으니까요. 기억이 없는 애들 일단 지워줘야겠죠. 찍어도 3, 5는 찍으면 안 됩니다. 자, 각수 초방의 후반부에서는 초장의 후반부. 자, 초장, 중장, 종장 이렇게 쓰면 초장의 후반부 여기죠. 내면적 감흥을 구체적 사물을 통해 표현해내야겠군. 내면적 감흥, 즉 본인의 정서를요. 구체적 사물을 통해서 표현해야겠다라고 하는데 자, 지금요. 1수에서는요. 흥이 난다라고 자기가 지금 되게 즐겁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물을 통해서 표현했어요. 예를 들어 이걸 사물을 통해서 표현했다고 하면 뭐냐면요. 되게 기쁘게 저 뛰어노는 물고기야 내 마음이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줘야 돼요. 없는데 그런 거 그냥 대놓고 얘기하죠. 사물을 통해서
직접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사물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냥 직접 자기가 나 이거 되게 신나, 나 흥이 절로 나 라고 얘기를 하죠. 공통사항이어야 되는데 지금 일수부터 사수에 공통적으로 반영된 걸 골라줘야 되거든요. 일단 아닙니다. 그쵸? 자, 그래서 얘까지 지워줘요. 나머지는 어떠냐? 나머지는요, 지금 여기에서 초당이 이렸고 고기마다 살쪄 있고 그리고 눈 깊이가 한자가 높다. 한자가 넘는다라고 하면서 어떤 사물을 사용해서 지금 현재 본인의 정서를 얘기해주고 있는데 지금 전체 다 해당이 되니까 얘는 넘어가지고요. 그 다음에 각수 중장에서는 주변의 자연 풍광을 묘사해서 내가 즐기고 있는 삶의 모습을 제시해야겠군. 자, 자연 풍광 묘사라고 한다면요. 지금 여기에서 내가 뭐라고 해야 되는가? 자연 풍광, 즉 여기 꽃이 이렇게 폈고 나비가 이렇게 날아다니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해줘야 되죠. 자, 첫 번째 일수에서는요. 지금 탕명계변에 금리너가 안주로다 라고 하고 있고 이수에서는요. 유신한 강파, 어쨌든 강이 믿음직스러워서 바람 불어오고 있대요. 자연 얘기해주고 있죠. 뭔가 묘사하고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삼수에서는 소정이 뭔지 몰라도 어쨌든 그물을 씌워서 던져두고 주변에다 지금 어떻게 생겼는지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주변의 모습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수는 뭐냐면요. 삿갓을 빗기 쓰고 누역으로 옷을 삼았대요. 자기 모습이잖아요. 자기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주변의 풍광을 묘사하고 있어요. 지금 저렇게 생겼구나라고 보고 묘사하는 게 아니라 사수는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얘기죠. 자, 그렇다면요. 여기도 적절하지가 않네요. 자, 그러면 답이 나왔어요. 너 한번 봅시다. 각수 종장의 마지막 어절에는 동일한 시어를 배치해서 통일성 확보. 역구는 이셨다, 역구는 이셨다, 역구는 이셨다, 역구는 이셨다. 동일하게 얘기하면서 당연히 통일성 확보가 되고 있죠. 맞습니다. 자, 이렇게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강무사시가 잘 몰랐어도 보기를 통해서 기초 해석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 내용들 우리가 지금 파악이 가능하다는 거 확인할 수 있었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3점짜리 문제입니다. 이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감상한 걸 물어봐요. 자, 우리가 이 내용 파악했으니까 바로 들어갈게요. 가에서 뿌리 깊은 나무와 샘이 깊은 물은 기반이 굳건하고 기원이 유구하다는 뜻을 내어서 왕조를 송축하는 뜻이겠고. 자, 요거요. 뿌리 깊은 나무, 샘이 깊은 물 둘 다 기반 탄탄하고 기원이 유구하다는 그 이미지랑 맞죠? 요걸 내세워서 왕조 송축? 그걸 어떻게 알아요? 여기 있잖아. 새 왕조에 대한 송축. 맞는 얘기예요. 적절합니다. 지금 우리 적절하지 않는 거 찾는 건 중이니까. 자, 얘 지금 너무나 맞으니까 넘어가 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가에서 경천근민의 덕목을 부각해서 왕에 대해 권계 얘기했죠. 주의를 하라고. 우리가 경천근민 계속 해야지 더 굳어질 거예요. 얘기했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권계한 거는요. 대부로서의 정치적 의식을 나타낸 것이군. 자, 대부가 뭐길래? 여기 있죠. 어떤 사람이 대부? 관직 수행을 임무로 한대요. 즉, 이 사람들은요. 관료들이죠. 아, 그러고 보니까 신하들이 창작했다는데 딱 맞잖아요. 이런 의식이 당연히 반영이 됐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나에서 한가하게 소이라는 개인적 삶 표현한 작품 맞는데 임금의 은혜 덕분이라고 표현한 데서 정치적 성격을 엿볼 수가 있다. 이 사람 사대부죠. 사대부들은 수신을 임무로 하는 사화, 선비와 신하 두 가지 정책성을 가지고 있어서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정치적인 성격을 띠기도 한대요. 갑자기 웬 정치적인 성격이에요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언급을 해주고 있죠. 자,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나에서 강파나 바람 등의 자연물과 소정, 그물 등의 인공물의 대립은 자, 사와 대부라는 정체성 사이에서 고뇌하는 모습을 드러낸다. 자, 강파, 바람, 자연물 맞고요. 자, 인공물,
소정과 금을 인공물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하는데 사와 대부라는 정체성 사이에서 고뇌한다? 정체성 사이에 고뇌를 한다면요. 이 사람들이 두 가지 정체성을 지니고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혼란을 겪는 모습이 보여진다. 뭐 이런 설명을 해줬겠죠. 보기에서. 지금 여기에서는요. 이 사대부들은 두 가지 정체성을 지니고 있어서 사대부들이 시가에서 이런 정치적인 성격도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라는 얘기만 해주고 있지 여기에 대해서 고뇌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해준 적이 없어요. 고뇌하는 모습도 애시당초 작품에서 드러나지도 않고요. 고뇌를 했으면 말끝마다 이게 모두 임금님 덕분이에요. 이 얘기 했겠어요? 그런 것도 없는 데다가 지금 여기에서 보기에서도 이 근거를 찾을 수가 없죠. 바로 이게 답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요. 보기나 본문에서 절대 근거를 찾을 수 없는 게 답이라고 했습니다. 자, 5번 마지막으로 한번 볼게요. 한강 북녘은 새 왕조의 터전, 새 왕조 얘기하면서 한강 북녘이 천세전부터 정해져 있었다라고 했죠. 정치적인 의미, 정치적인 성격 띠고 있으니까 맞고요. 나의 강호, 자연은 개인적 정치적 의미를 모두 지니고 있겠군. 자, 지금 여기에서요. 한강 북녘은 여기가 개국했다는 자리니까 당연히 새 왕조의 터전 맞고 정치적인 의미 맞죠. 자연은요. 여기에서 개인적인 삶을 누리고는 있어요. 근데 말끝마다 뭐예요? 모두 임금님 덕분이에요. 모두 임금님 덕분이에요. 감사합니다. 계속 그 얘기하고 있죠. 즉 여기서 말하는 정치적인 성격을 같이 띠기도 한다는 이 말이 맞잖아요. 개인적, 정치적 의미 지금 여기서 둘 다 지니고 있는 게 맞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결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아주 디테일하게 사전에 문학작품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아도 문제가 이렇게 풀어지잖아요. 요게 여러분들이 연습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보기를 통해서 문학작품의 내용을 최대한 맞춰서 해석을 해주고 그 다음에 선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 작품이나 보기에서 확실하게 근거를 들면서 지워지는지 확인하는 이 작업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작품 안에 있는 단서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단서들 이렇게 확인만 잘해주면요. 여러분들이 생소한 작품들도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연습해본 요 정도 스피드로 실제 시험에서 풀어나갈 수 있도록 연습 충실하게 해주시고 우리 잠깐 쉬었다가 고전 산문 실전 훈련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가 그 다음에 숙향전이란 작품 같이 만나볼 건데요. 우리가 요 작품, 자, 숙향에 관련된 얘기 같은데 일단은 뒤로 좀 가겠습니다. 우리가 뭘 확인하려는지 알죠? 여러분들 뭐부터 봐줘야 돼요? 문제들 보면서 지금 이 내용부터 확인해 줘야 되죠. 보기를 참고해서 A부터 C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어디가 묶여 있는지는 제가 알려드릴게요. 보존소설 중에서는 천상과 선기를 포함하는 천상계 그리고 지상계가 인과응보의 원리에 의해 연결되는 그렇게 작품들이 많대요. 인과응보의 원리에 의해서 연결돼서 서사, 즉 얘기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래요. 그래서 천상, 지상, 천상 이렇게 순환구조를 기반으로 하면서 천상계에서 죄를 지으면 지상계에서 벌을 받는 그렇죠. 우리가 고전산문에서 이런 거 되게 많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구현된대요. 천상에서 죄를 지으면 현실, 지상계에서 벌을 받는 거예요. 자, 이 원리를 토대로 해서 이 인물에게 주어지는 처벌, 보상, 또 고난의 정도, 기한 같은 게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요 내용이 작품 안에 녹아 있겠죠? 자, 일단 이 생각을 해주시고 그러면은 뭔가 주인공이요. 문제가 있겠네요. 문제 있어서 내려왔겠죠? 그죠? 자, 지금 여기서부터 볼게요. 지금 기억이 일단 울고 있었다까지인데 여러분들이 각자 좀 프린트에 표시를 해주시고 요거 나중에 문제 풀 때 필요하니까 일단 표시하고 그 다음에 문제 풀게요. 자, 산은 첩첩하고 물은 중중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중요한 게 뭐예요? 빨리 주인공 이름 봐야죠. 숙향이가 갈 데 없어서 앉아서 울고 있었대요. 근데 파랑새가 꽃봉오리를 묶고 이렇게 앉아요. 그래서 너무 배고파서 앙 하고 먹었는데 이상해져. 갑자기 확 하고 정신이 들었어요. 대체 뭐길래? 자,
그래서 이 파랑새 가는 대로 따라서 간다라고 합니다. 숙향이가 다 따라 들어갔다. 니은이 여기까지예요. 표시해 두세요. 자, 숙향이가 파랑새 따라가서 궁궐로 갔는데 웬 계집이 마중 나와서 숙향을 안고 들어가서 딱 놨대요. 황당하죠? 이게 무슨 일이지? 싶은데 자, 한 부인이 머리에 막 화관을 쓰고 황금의자에 앉아 있다가 막 맞이하면서 여기 앉으래요. 숙향이는요, 지금 좀 뭔지 몰라요. 사태 파악 안 되고 있는 거죠. 자, 지금 숙향이랑 그리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 뭐 부인 정도만 좀 볼만하네요. 그죠? 이 외에는 특별한 요소가 없습니다. 자, 이 부인이 뭐라고 하느냐? 선녀께서 인간 세상에 내려와 더러운 물을 많이 먹었으니 전생일을 모른대요. 정신이 바뀌어서. 이 부인이 말을 따르자면 숙향이는 선녀죠. 근데 지금 있는 곳은 어디예요? 인간 세계예요. 보기에서 본 내용 갑자기 탁 떠오르죠? 죄졌나 보다. 우리가 이거 잡을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선녀에게 명해서 경액을 드리라 한데 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뭘 부어줬고요. 그죠? 숙향이가 받아 먹었어요. 근데 되게 향기롭고 맛있었던 거예요. 자, 디귿 부분 여기서 먹은 후에 천상의 일과 그리고 지상세계의 일들, 천상의 일과 인간 세상의 지상에서의 일들, 고생한 일들 일일이 다 알게 되니까 몸은 아이나 마음은 어른이라. 여기까지가 디귿입니다. 자, 이걸 먹으니까 뭔가 신비한 일이 일어나죠. 그리고 즉시 일어나서 부인께 예를 표해서 첩은 천상의 득죄, 죄 얻었다는 거예요. 보기에서 얘기한 그 말 맞죠? 얘가 하늘에서 죄 짓고 인간에 내려왔구만. 자, 그래서 고초가 심하거늘 이렇게 대접을 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라고 해요. 얘기가 이제 다 떠올랐으니까 천상의 일, 인간 세상의 일 다 떠올랐으니까 이렇게 사례를 합니다. 자, 그랬더니 부일왈 선녀께서는 저를 알아보시겠나이까? 라고 해요. 뭐길래? 자, 인간 세상에 내려와서 정신 바뀌어서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니까 지금 어떤 상황인지 설명을 해줘요. 저는 후토 부인이래요. 밝혀주죠. 자기 신분을. 선녀께서 인간 세상에 내려와서 고생을 겪었을 때 자, 잔나비 황새 보내서 도와줬고 그 다음에 파랑새. 그러고 보니까 숙향이가 파랑새 따라왔잖아요. 그 파랑새 보내준 거예요. 아, 그래서 숙향이가 너무 고마우니까 10이나 돼서 내가 이거 좀 갚아나 볼까 한데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부인이 뭐래요? 저는 조그마한 신령이고 월궁의 으뜸선녀. 그렇다면 누가 더 위? 이쪽이 좀 더 위겠죠. 우리가 이것까지 파악할 수 있어요. 왜? 월궁의 으뜸선녀라잖아요. 비록 뭐 잠깐 천상에서 지은 죄로 세상에 내려와서 고생을 겪긴 했는데 어떻게 그러냐고. 착하네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쉴 수 있게 해주고 숙향이가 이제 물어봅니다. 명사계라는 데는 시왕이 계신 데라 하더니 그러하오이까? 저 명사계가 왜 시왕전이 어딜길래 가고 싶은가 봐요. 그러니까 물어보겠죠. 자, 시왕전이 어디오이까? 라고 하니까 멀지 않대요. 왜 가고 싶은지 얘기를 하네요. 시왕전에 가면 인간 세상에 부모가 거기 있겠죠. 그래서 만나볼 수 있겠죠? 라고 물어봅니다. 아, 시왕전이 뭔가 죽으면 가는 곳인가 봐요. 파악 가능하죠. 인간 세상에 부모가 죽었으면은 여기 왔을 것이니 거기 가면 만나볼 수 있겠나이까? 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근데 죽지는 않았나 봐요. 부모가 인간 세상에 반석같이 계시고 그들도 원래 인간 세상 사람이 아니고요. 복례산의 성관 선녀래요. 숙향이가 선녀라더니 부모님도 성관 선녀라고 하네요. 그래서 인간 세상에 귀양 온 거래요. 비슷하네요. 기한이 차면 다시 돌아간다고 해요. 숙향이랑 뭐 비슷하죠? 죄 짓고 쫓겨난. 자, 중략이 되고 새로운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선이라는 인물인데 자, 이 인물 숙향이 보내온 뭔가 혈서를 보고 놀라서 통곡해서 숙목에 들여서 꼬락 넘어가요. 지금요. 이 숙향이가 혈서를 보냈다는데 갑자기 무슨 얘기야 싶은데
중략 부분에 줄거리가 나와 있지 않으면 뒤에 알아보면요. 뒤에 읽어보면은 충분히 내용 파악 가능하니까 제시 안 된 거거든요. 놀라지 마시고 따라갑시다. 자, 이선이란 인물이 나왔어요. 혈서를 보냈다는 거 보니까 숙향이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숙모한테 드려요. 어떻게 해요? 라고 하니까 야, 있어봐. 자, 이러고 알아보니까 여러분들이 그 리을 부분 여기까지 체크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어떤 일인 거 아니 상서라는 분이 숙향이 잡아다 죽이라고 했대요. 헉, 상서가 지금요 숙향이를 잡아다 죽이라고 했어요. 자, 근데 원님이 중간에 있는데 상서 명을 거역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젯밤에 숙향이를 결국 잡아둔 거예요. 그래서 매로 치라고 했는데 집장사령이 매를 들지 못해서 죽이지 못하긴 했어요. 근데 일단 원님은요. 상서보다 뭐 아래 사람 같죠? 명을 거역하지 못한다고 하니까 오늘 다 죽게 생긴 거예요. 큰 칼 쓰고 옥에 가둬줬대요. 숙부인이 이 얘기를 듣고 너무 놀라서 얘기를 하길 선의가 비록 상서의 아들이나 헐, 이 상서의 아들이 누구? 이선이에요. 오이? 근데 양자로 이 숙모가 드렸는데 내가 선이랑 숙향이랑 혼사를 치르기로 했대요. 즉 숙향이랑 이선이랑은 부부관계네요. 자, 근데 이 이선이의 아빠가 지금 숙향이를 죽이라고 원님한테 명을 내려놨다니 지금 비극이죠. 숙향이 위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숙부인이 구하기 위해서 장안으로 출동. 이선은 울고만 있고요. 아예 도움 안 된다. 그죠? 자, 이튿날 김전이 숙향을 올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낭자가 등장을 해요. 여러분들이 미음 부분은요. 여기 반은 죽은 사람이라까지 해두셔야 됩니다. 체크. 자, 연약한 몸이 큰 칼을 쓰고 여러 사람에게 붙들려 가니까 숙향이 얘기죠. 다 죽은 사람이래요. 자, 김전이 대체 누구지 싶은데 일단 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 돼요. 숙향이 올려라 라고 한 걸로 봐서 뭔가 이 둘 중에 한 명 같은데 둘 중에 이름 한 명이 김전 같죠? 왜? 숙향이 옥에 있고 얘 지금 뭔가 이렇게 처벌할 수 있는 위치는 이 둘 중에 한 명이잖아요. 자, 근데 일단 취조를 하죠. 너 지금 뭐 하는 애고 이름이 뭐고 나이는 몇이니? 쫙 얘기를 해요. 이름은 숙향이에요 라고 얘기를 해요. 낭자가. 자기 스토리를 쫙 얘기해 주는데 김전의 아내 장씨가 갑자기 탁 끼어들면서 김전에게 왈, 이 여자애가 우리 딸하고 되게 비슷해 보여요. 자, 그래서 얘가 이름도 같고 나이도 같은데 혹시 죽은 자식이 살아서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이지 말고 상석계 기별해서 스스로 처치하게 하옵소서라고 하죠. 자, 그러면은 상사 아니잖아요. 근데 얘를 처벌할 수 있는 건 둘 중에 누구? 여기겠죠. 원님이겠죠. 왜 우리 대사에서 원님이 이제 다음날 얘 죽인다고 합니다. 라고 했었고 그래서 얘를 부른 거예요. 그리고 확실하게도 이 김전이 원님이라는 거는 우리가 확인이 가능했죠. 어떻게? 상석계 기별해서 스스로 처치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니까 이쪽이 김전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인물 파악 됐죠. 내용을 통해서. 자, 그래서 김전이 부인의 말을 듣고 옳게 해서 일단 죽이지 않고 다시 가둬놔요. 원님이니까 가능한 이야기. 그리고 이거를 이 상서에게 회보했대요. 알려드렸대요. 보고. 자, 우리가 이렇게 내용 파악됐죠. 일단 첫 번째로 인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아줘야 됩니다. 후토 부인, 여기 나왔었죠. 후토 부인은 숙향이를 명사계로 인도해서 전생에서의 숙향이 전체를 깨닫게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숙향이 명사계로 인도했어요. 어떻게? 파랑새를 통해서 불렀죠. 파랑새 쫓아가 보니까 만난 사람이 후토 부인이었잖아요. 자, 그래서 거기에서 뭘 마시니까 뾰로롱 하면서 과거에 내가 천상에서 내려온 하고 다 떠올랐죠. 정체 깨닫게 해주고 있는 거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선은 숙향이 처한 상황을 알고서 숙향과 생사를 같이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같이 죽으려고 하잖아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인물. 자, 그 다음에 숙부인은 숙향과 이선의 혼사가 이루어지도록 이 상서로 하여금 황후에게 아뢰다니요. 뭐야, 이건 말도 안 되는. 지금 이거 내용 말도 안 되죠. 지금
숙향하고 이선하고 혼사를 치르도록 도와준 사람이고요. 자, 지금 이미 결혼을 했어요. 혼사가 이루어지도록 뭘 얘기하는 것도 말도 안 되고요. 그리고 이 상서로 하여금 숙향이를 좀 받아들이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죠. 자, 지금 이미 결혼을 한 사람인데 혼사가 이루어지도록 이 상서로 하여금 황후에게 아랜다니 앞뒤가 맞지가 않습니다. 내용상 말이 맞지가 않아서 답이 나왔어요. 자, 그래도 끝까지 한번 보셔야죠. 김전은 장 씨의 말을 수용해서 장 씨 누구? 부인이었죠. 말린 부인. 수용해서 숙향에 대한 형 집행을 미룬 게 맞고요. 좀 그래서 죽이질 않고 원래 오늘 죽이려고 했었는데 다시 하옥하라고 하고 이 상사에게 보고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장 씨는 숙향에 보고서 자기 딸 떠올리고 연민을 좀 느낀 거 맞죠? 그래서 얘가 나이도 비슷하고 이름도 비슷하고 죽이지 마요라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우리가 조금 시간 들여서 초반에 인물 간의 관계만 대사 따라가면서 파악을 해두면은 내용이 이렇게 쉽게 잡힌다고요. 그 다음부터 기억계 이거 2번. 그 다음 이 기억부터 미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거 풀어봐야 되는데 지금 이 구절이요. 제가 여러분들 직접 프린트에 표시하라고 했죠. 여러분들 그거 보면서 같이 푸세요. 왔다 갔다 하기가 힘듭니다. PPT라서. 자, 기억 부분이 어디냐면은 그 숙향이 갈 데 없어서 울고 있는 그 부분이에요. 산이 첩첩하고 물은 중중한데 하면서 숙향이 갈 데 없어서 울고 있다. 자, 지금 여기에서요. 산은 첩첩, 물은 중중. 첩자삼중 안에 들어가 있죠. 자, 깊은 산속 안에서 혼자 갈 수 없고 지금 어디 갈지도 모르고 이 새들은 숲으로 들어가서 돌아다니지도 않는 시간 얼마나 힘들겠어요. 숙향이 힘든 상황에 있구나라는 이 시공간적 배경 나타나 있는 게 맞죠. 자, 그 다음에 니은에서는 인물이 현실의 경계를 넘어서 초현실의 공간으로 진입을 한다는데 어딘고 하니 니은 부분이 여기입니다. 파랑새가 가는 대로 따라둬서 고개를 넘어가니 하면서 파랑새 따라가는 그 부분이에요. 자, 지금 여기 궁궐 들어갔는데 궁궐에 있는 땅 명사계라고 하죠. 자, 그러면서 숙향이가 거기 가서 이제 손녀 만나서 자기 전생 알잖아요. 그 부분 맞죠? 자, 그 다음에 디귿에서는 인물에게 갑자기 일어난 변화? 서술자가 직접 제시해준다? 디귿 부분이 어디냐면요. 약을 이렇게 경액을 먹어요. 경액을 먹고 자, 이걸 받아 먹고 나서 하고 내가 지금 천상의 일, 인간 세상의 일 요거 다 깨달은 그 부분이죠. 자, 인물에게 갑자기 일어난 변화 맞는데 이 부분을 얘기해 주는데 어떻게 전달해 주냐면요. 먹은 후에 천상의 일과 인간 세상에 내려와서 부모 잃고 헤매며 고생한 일을 일일이 알게 되니까 몸은 비록 아이나 마음은 어른이라 라고 하면서 직접 옆에서 얘기해 줘요. 숙향이가 자기의 변화를 직접 얘기한 것도 아니고 후토 부인이 이제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변화가 오는군요 라고 얘기해 준 거 아니죠. 서술자가 직접 다 변화를 얘기해 주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을에서는요. 인물의 발화를 통해서 이전 사건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자, 리을이 뭐길래? 상서가 명을 내리셔서 자, 이렇게 해서 원님에게 명을 내려서 얘 오늘 죽이려고 했다. 라는 그 부분이죠. 이렇게 큰 따옴표로 딱 엮인 그 발화 부분이요. 이방이 하는 그 얘기, 원통이 가는 얘기. 자, 이 인물의 발화를 통해서 요약적으로 상서가 명을 내려서 원님에게 얘 죽여라고 명 내렸고 자, 근데 얘가 이러저러한 사유로 죽이지 못해갖고요. 원님이 오늘 죽이려고 한대요. 라는 그 길고 긴 얘기를 요 큰 따옴표 안에 싹 몰아넣었죠. 인물의 발화를 통해서 요약적으로 얘기해 주는 게 맞고요. 자, 그 다음에 미음에서는 외양 묘사를 통해 심리를 드러낸다. 자, 지금 연약한 몸이 큰 칼 쓰고 여러 사람에게 붙들려 가는데 반 죽은 사람이래요. 자, 지금 여기에서요. 이 상황을 서술자가 얘 반 죽어 있어. 그런 상황이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지. 직접 숙향이의 심리. 예를 들어 속으로 내가 이제 죽는구나 하면서 큰 칼 쓰고 끌려가더라. 이렇게 얘기해 준 거 아니죠. 자, 그래서 인물의 심리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5번이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
보기를 참고해서 A부터 C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쪽 본문에 좀 표시를 해줘야 돼요. A 부분이 어디냐면요. 숙향이가 이제 흩어 보이는 만난 우리 디귿 밑에 부분입니다. 디귿 밑에서 이제 부인께 예를 표하면서 얘기한 부분이 있죠. 첩은 천상의 득죄에서 이렇게 됐는데 지극히 감격하나이다. 그 부분이 A가 되겠고요. 여러분들 체크해 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B 부분이 뭐냐면요. 그 좀 밑에입니다. 중간에 보면은 부인이 정색하고 왈 하면서 저는 조그마한 신령이고 그대는 월궁의 으뜸섭녀라 하는 그 부분 있죠. 거기부터 내일 가도서까지 그 발화 부분 거기가 B예요. 그리고 C 부분이 어디냐면요. 좀 더 밑에 왜 그 시황전 얘기 나오는 데 있죠. 거기에서 답변, 후토 부인의 답변입니다. 우리가 아까 보면서 안 죽었네? 똑같이 선녀,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들이네? 선녀네? 라고 파악했던 부분이 있죠. 그대 부분은 인간 세상에 반석같이 살아있고 뭐 이곳은 오지 아니하리이다. 여기까지 체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C예요. 자, 우리가 A부터 C까지 확인했으니까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내용은 아까 확인을 했으니까 다시 볼 필요가 없겠고요. 실제 시험이면 2번, 3번 읽을 이유 없죠. 처음에 파악 잘 해놨으니까. A 보면요. 지상계에서 고초를 겪게 되는 원인이 천상계에서 지은 죄에 있다는 생각이 드러나 있다. 여기 내용하고 일치를 하는데 A 내용이 뭐냐면요. 숙향이 발화를 한번 보세요. 천상에서 득죄해서 인간 세상에서 고초 겪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맞아 떨어지잖아요. 이 내용. 적절하네요. 적절하지 않는 것 찾는 거니까 지금 좀 넘어가 줘야겠고. 자, 그 다음에 B에는요. 천상계에서 지은 죄의 대가. 지상계에서 모두 치르면 천상계에서 신분이 변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러나고 있는데 자, 지금 얘네 B 보세요. 숙향이가 천상계에서 지은 죄의 대가를 모두 치르면 천상계에서는요. 월궁의 으뜸선녀래요. 원래 월궁의 으뜸선녀고 천상계에서의 신분은 변하는 게 아니죠. 끝까지 으뜸이에요. 얘가 더 높은 사람이라고 확인했고 이게 변함이 없었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B. 천상계에서 높은 신분이 인물이라도 죄를 지으면 지상계에 내려와서 고난을 겪어야 한다. 자, 지금 여기 이렇게 죄를 지으면 지상계에서 벌을 받는다라는 얘기 나와 있죠. 그리고 실제 여기에서도 숙향이가 죄 지어서 내려와서 지금 여기서 지상계에서 고난을 겪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C. 지상계에서 선상계에서 죄를 지은 자들의 귀양지라는 생각이 드러나 있다. C가 어디 뭐냐면요. 숙향의 본모도 원래 천상계에 있었는데 이쪽 인간 세상에 죄를 지어 내려왔다라고 하죠. 자, 죄를 지으면 지상계에서 벌 받는다. 숙향의 부모도 죄 지어 내려왔다. 그러면 귀양지 맞잖아요. 이거 확인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C에는 천상계에서 지은 죄의 대가를 지상계에서 치르는 인물은 고난의 기한이 차야만 천상계로 지날 수 있다? 자, 지금요, 여기에서 보면은 이 원리, 요 천상, 지상, 천상계, 순환구조, 지상계에서 벌 받는 거, 요걸 토대로 고난의 정도와 기한이 결정된다라고 하는데, 자, 이거 한번 보면은 이 시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기한이 차면은 본래 있었던 복례산, 복례로 돌아갈 것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거 맞죠? 고난의 기한을 다 채우면요. 이제 죄를 다 사해줬으니까 다시 천상계로 갈 거야 라는 그 말 맞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내용 파악이 가능했고요. 문제 역시도 쉽게 풀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생소한 작품일 수도 있고요. 사전에 잘 모르고 너무 내용이 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문제 푸는데 여러분 지장 없었죠? 자, 우리가 이렇게 확인을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잠깐 쉬었다가 정리학습으로 마무리할게요. 자, 우리가 1강부터 9강까지 배운 내용들 직접 적용해 가면서 조금 스피디하게 이렇게 문제 풀어봤거든요. 실제 시험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이 정도 속도로 빠르게 내용 파악하면서 뭔가 잔챙이 내용들, 단어 하나하나에 얽매이지 않고 빠르게 문제 풀어나가는 연습들 해줘야 되는데 자, 그러면요. 이렇게 연습을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배운 것들을 어떻게 지속해 나갈 것인가 복습을 꾸준히 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 것인가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운문과 산문
공통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 여러 가지 해결법들을 배웠잖아요. 요것들 지금 좀 알 것 같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손을 놓으시면 안 되고요. 일단 첫 번째, 꾸준히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쉬는 기간이 최소 한 3, 4일 이상은 벌어지지 않도록 꾸준히 연습을 해주셔야지 지금 좀 알겠다라고 잡힌 이 감이 유지가 될 거고요. 두 번째로 좀 스피디하게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죠. 국어 영역은 시간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시간을 재면서 연습을 좀 해주세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 문제당 1분 30초 정도 시간을 쓰면은 대략 맞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재면서 늦지 않고 빠르게 핵심 내용만 파악하는 연습 충분히 해주셔야 되고요. 이거는 제가 계속 강조했던 얘기죠. 암기하려 들지 말고 맥락을 잡고 그리고 이해하는 데에 초점을 맞출 것. 모든 문학 작품은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1강부터 9강까지 배운 내용의 거의 전부를 담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죠. 제가 이거를 꼭 외워줘야 돼요 라고 한 거는요. 그 어휘, 필수 어휘 외에는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꾸준한 연습 그리고 시간 재면서 항상 스피디하게 문제 풀어나가는 이 훈련 해주시고 모든 문학 작품을 암기가 아니라 이해를 통해서 접근하시면요. 여러분들 수능에서 모두 원하는 결과 얻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배운 내용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체크한 대로 이 세 가지 원칙 지켜가면서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모두 수능에서 원하는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